you be trained, you all drop it. TBS FM 현재 상황 문제 파악 맥락에 집중 묵직한 질문 흔들리지 않는 중심의 축제 일구 몸쪽 꽉 찬 돌 짚고 쇼미더 뉴스 세상을 바라봐 어제의 뉴스가 오늘의 변화 쇼미더 뉴스 진실을 찾아봐 오늘의 뉴스가 내일의 역사 쇼미더 뉴스 꼭 알아야 하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쇼미더 뉴스 전해줄 두 분 모셨습니다. 뚱크벨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이에요. 벨베레벨 뚱블리 정상근 시사 전문 기자 나왔어요. 깨깨르깨. 깨깨레깨. 네. 저 배 소장님, 네. 아주 화통하게 웃음소리가 좋은데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분인데 김경래 PD 아까 말이에요. 네. 네? 뭐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청취자분들이 지금 성토대에 걸려서 김경래 PD 네. 경래 참 깐깐하다. 이미 일구 앵디가 소개했는데 PD는 뭔 소리 하는 거냐? 네. 김경래 PD는 왜 배 소장님한테만 깐깐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청취자분들의 성원이 네. 배 소장님한테 도움이 될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큰 마음으로 품겠습니다. 김경래 사랑합니다. 9824님께서 배종찬 소장님 어제 동아일보사 로비에서 헬멧 쓰고 아는 체 했던 사람이 네네. 안녕하세요. 마스크를 썼어도 독특한 헤어스타일 덕분에 한눈에 알아봤죠. 하루도 네. 빠짐없이 허리케인 라디오 잘 듣고 있습니다. 어제 킥인가 택배 서비스를 하시는 분인데 헬멧을 쓰고 계시고 저를 보자마자 허리케인 출연하시지 않냐고. 그 허리케인의 인기가 지금 하늘을 찌르고 있거든요. 채널 A를 나갔는데 네네. 허리케인. 채널 A는 뭐 TBS의 허리케인을 얘기하시더라. 상관도 안 하시고 네. 허리케인이죠. 그래서 제가 네 허리케인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맞힐 수 있는 쇼미더 퀴즈도 드릴 겁니다. 커피 쿠폰도 준비되어 있고요. 자, 배 소장님 네. 시작해도 될까요? 아 자꾸 왜 이러세요? 이제 그만하세요. 자, 첫 번째 쇼미더 뉴스 뭐죠? 보궐선거 본격 레이스 돌입입니다. 예,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가 있던데 그것부터 좀 짚고 갈까요? 네, 22일과 23일 실시한 조사이고요.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리얼미터가 YTN과 TBS의 의뢰를 받아서 실시한 조사이고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박영선 후보와 오세훈 후보 간의 대결 구도가 되고 있는데요. 박영선 대 오세훈, 오세훈 대 박영선, 오세훈 48.9%, 박영선 29.2%, 약 20%포인트 가량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지난번 지상파 3사 조사보다도 더 벌어졌네요. 조금 더 차이가 벌어진 조사 결과인데요. 연령대로 보면은 이 50대 또 60대 이상에서 오세훈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기는 결과로 나타났는데 이번 선거 참 50대가 중요하다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40대는 박영선 후보가 53.3%로 더 오세훈 후보보다 앞서는 결과가 나타났는데 40대에서는 네. 특히 이제 지역은 서쪽 서남권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서남권에서 오세훈 후보 46.5%, 박영선 후보가 30.4%로 나타났습니다. 무엇보다도 박영선 후보가 최근 이렇게 주춤해진 이유는 부동산 사태 여파로 봐야 되는데 이번 조사에서 차기 서울시장의 중점 현안으로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꼽은 응답자가 41.8%로 제일 높았습니까? 가장 많았습니다. 말 그대로 부동산 선거 또 지금 오세훈 후보도 내곡동 땅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번 선거는 일컬어서 땅 선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좀 억지스럽지 않습니까? 네, 요즘에 좀 억지를 제가 좋아해가지고 억지 춘향입니다. 정상 기자. 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금태섭 전 의원 오세훈 후보 캠프에 합류했더라고요. 네, 두 사람 모두 이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오세훈 캠프에 합류를 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죠. 이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안철수 대표가 연설까지 했는데 이 오세훈 후보를 도와서 최선을 다하겠다라면서 창과 방패가 되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금태섭 전 의원도 오늘 오전에 이 선거대책회의에 참석을 해서 오세훈 후보가 직접 이 국민의힘의 당복을 입혀주기도 했는데요. 이 오세훈 후보는 100만 대군을 얻은 것 같다라고 말했고 이 금태섭 전 의원은 이번 선거는 정상적인 정치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박원순 전 시장 두둔하는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오세훈 후보가 또 맹공에 나섰어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박원순 전 시장을 두둔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물론 박 전 시장이 지난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지금 선거운동 기간에도 박 전 시장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에 정무 부시장을 했던 것이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거든요. 예. 가까이서 지켜봤기 때문에 본인의 인간적 소회를 SNS에 올렸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이 그렇게 몹쓸 사람이었나. 선거운동 기간 동안 이렇게 매도되는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깝다. 이런 글을 올렸는데 이 글에 대해서 박영선 후보에게 또 질문이 나왔었거든요. 이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글을 올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봤더니 요즘에는 뭐 연락도 안 해요.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싸잡아서 오세훈 후보가 비난을 했습니다. 박원순의 향기를 느낀다는 임종석 좌파의 천박한 성인지 감수성이라며 맹비난을 했고요. 또 이걸 듣고서도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는 이 박영선 후보도 2차 가해 아니냐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 이런 페이북 글에 대해서 이제 박영순 후보도 손을 좀 그었어요. 정상 기자. 네, 오늘 오전에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관련한 얘기를 했는데요. 이 개인적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긴 좀 그렇다라면서도 이 피해 여성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상처를 건드리는 발언은 자제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진행자가 임종석 전 실장의 행위가 이 지지층 결집을 위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영상이 하나 떠 있던데 오세훈 네. 후보가 과거에 그 태극기 부대 집회죠. 극우 집회 참석했던 영상이 떠서 아주 논란이 일고 있어요. 네. 이 이제 극우 집회였습니다. 여기 이제 또 당이 주도한 집회이기도 했었고요. 당시에 오세훈 후보가 강연을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 독재자다, 또 중증 치매 환자다, 정신 나간 대통령이다 이런 뭐 유사한 발언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발언 같은 게 아니고 그런 했죠. 영상이 있어요. 예. 영상에 나오죠. 이 발언을 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김태년 원내대표가 과연 어떻게 그런 발언을 할 수가 있느냐 이런 부분은 또 이제 비판을 했는데 오세훈 후보가 또 이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아이들의 밥그릇을 그득 찬 극우일 뿐이다. 오세훈 후보야말로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자, 민주당에서는 이해찬 전 대표하고 노영민 전 비서실장이 활동을 좀 다시 시작한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이해찬 전 대표가 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이 보는 유튜브 방송에 잇따라 출연을 했는데요. 이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이 방송들에 출연해서 오세훈 후보와 박형준 후보 등 이 국민의당 측에 이제 맹공을 가했고 또 여론조사와 현장의 분위기는 다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고요. 이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오늘 한겨레와 인터뷰를 했는데 2010년 한명숙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맞붙었을 때 여론조사나 또 가깝게는 지난 4.15 총선 때를 보면 이 여론조사가 허망할 때가 많다라면서 지금 바닥 민심은 박영선이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아, 지금 유튜브가요. 쇼미더뉴스 방송 이래 최초로 실시간 접속자 수 700분을 넘어섰네. 오. 우리 자축할게요. 네. 네. 제가 뭐 이거를 하나 좀 네. 가지세요. 그냥. 디지털 화폐는 아니네요. 네네. 아이고. 이건 가져가도 되는 겁니까? 쓰면 안 되고요. 아, 네. 그냥 기념품 정도로만 하시고. 네. 부산 얘기를 좀 해보자고요. 정상훈 기자. 네.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아들의 회사가 LCT에 미술 조형물을 납품해서 돈을 많이 버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네, 이 LCT 앞에 조형물이 있는데 이 조형물 전체를 설치하는데 이 박형준 후보의 배우자의 친아들, 그러니까 박형준 후보가 재혼을 했는데 이 재혼했을 때 이제 아들이 이 아들이 운영하는 회사가 관여했다라는 보도가 JTBC에서 나왔습니다. 이 공공미술품 중개를 했는데 그 총 28억 원의 예산이 들어갔다라고 하고요. 이게 경쟁 입찰로 했지만 이게 사실상 수의 계약이 아니냐 좀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LCT로부터 이 박형준 후보 일가가 특혜를 받은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된 건데 이 박형준 후보 측은 뭐 전혀 특혜 관계가 아니다라면서 오히려 약속했던 계약금도 다 못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김영춘 민주당 후보는 자신의 부동산 보유 내역을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최근에 LCT 의혹 관련해서 이제 박형준 후보가 조명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산도 이거 부동산 선거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김영춘 후보 측의 의혹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아니 서울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김영춘 후보이면서 무슨 비판을 하느냐 이렇게 또 공세를 했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 김영춘 후보가 그래 다 공개하자 다 까자 이런 차원에서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자녀의 부동산 재산 전부를 공개를 했는데 공개를 해보니까 집 한 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 광진구에 가지고 있는 집 부동산 기록 자체가 이제 공개를 했고 네. 김영춘 후보가 이렇게 공개하는 이유는 박형준 후보도 다 공개하라. 본인이 어떤 재혼을 했으니까 배우자와 자녀의 모든 재산을 공개하라면서 본인의 재산을 먼저 공개했습니다. 네. 지금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지금 유튜브에요. 네. 실시간으로 계속 기록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오, 네. 729분이 와서 시청하고 계시네요. 네, 이게 시청률이 청취율로 또 연결되면 좋겠는데요. 연결이 된다고 봐야죠. 네네, 아 좋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을 네. 것 같습니다. 4월 청취율 조사는. 네, 그리고 미국 외유성 출장 의혹도 좀 다시 나오던데 한 인터넷 언론의 단독 보도죠. 네, 맞습니다. 이 민중의 소리 단독 보도인데요. 그제 오후에 이 KNN에서 부산시장 후보 초청 토론회가 있었는데 여기서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이 박형준 후보의 그 2005년 그 라스베이거스 외유성 출장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이제 박형준 후보가 그거는 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공식 출장으로 간 거다. 그러니까 여야 의원들이 함께 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 매체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 17대 국회 전 기간을 봐도 네. 이 문광희의 공식 해외 출장 내역에 박형준 후보의 이 라스베이거스 출장이 포함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기록에는 없었다라는 건데 네. 이 당시에 그 박형준 후보를 둘러싼 의혹이 그 국회 출장이 아니라 사행성 게임인 이 스크린 경마 업체로들로 구성된 이 협의회가 있는데 이 협의회에서 돈을 받고 경비를 지원받고 간 거 아니냐 좀 이런 의혹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박형준 후보는 그때에도 국회 공식 출장이었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정작 기록은 남아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에 대해서 뭐 박형준 후보 측이 꼭 자신들 입장을 발표하겠죠. 뭐 기다려 보자고요. 네. 자, 두 번째 쇼미더뉴스 정상근 기자 뭘 보여줄 거예요? 사법농단 첫 유죄. 어제 나온 판결인데 일단 내용을 좀 아까 허대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네.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어제 이 서울중앙지법 그 형사합의 32부가 사법농단 관련 사건에 처음으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법농단 매우 중요한데요. 사법농단 중요합니까? 네네, 매우 밑줄 몇 개 쳐야 돼요? 밑줄 14개. 왜요? 관련해서 기소된 고위법관들의 수입니다. 사법농단이 중요하다. 예. 참고로 연루된 판사는 66명이고요. 네. 다시 얘기로 돌아가서 이 재판부는 그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이 국제인권법 연구회 등 그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이 사법행정의 비판적인 판사들의 모임을 와해시키려 한 혐의를 적용했고요. 그리고 국회의원이 피고인인 사건 결론에 관해서 이 재판부의 심증을 파악한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네. 그걸 취재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요. 그리고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 대해서는 그 옛 통합진보당 지방의회 의원들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을 물어서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네. 배 소장, 그동안 관련 재판에서는 대부분 무죄 판결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소가 된 14명을 앞서 이제 뚱블리 정상근 기자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처음으로 유죄가 나온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유죄도 두 사람의 일부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된 것이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추가 항소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6차례 재판이 이전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모두 무죄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량이 너무 낮은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네, 이 재판부가 이 독립적이고 양심적인 법관의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훼손했다 이렇게 판결을 했는데 그 취지에 비해서 이 벌이 너무 가볍지 않냐 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도 어쨌든 집행유예를 받았으니까요. 그리고 이 두 사람뿐만 아니라 그 다른 그 판사들도 재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판결과 이 재판 배당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이 방창현 부장판사 그리고 심상철 전 고법원장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이제 무죄가 선고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판결이 좀 사법부를 봐주게 하는 판결이 아니냐 좀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판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관련 재판에도 영향을 줄까요?
네, 뭐 관련해서 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이름이 좀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그 임종원 당시 법원행정처장이라든지 그리고 양승태 대법원장의 이름을 얘기를 하면서 좀 이 사건과 연루돼 있을 가능성을 제기를 했었는데 이 관련해서 지금 양승태 대법원장의 재판이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거든요. 지금 2년 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이 공판 수만 해도 지금 120번이 넘게 공판이 진행이 됐는데 아직까지 이 재판의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네. 이 주변 재판들이 계속해서 무죄 판결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도 좀 청신호각해진 거 아니냐 좀 이런 분석이 있었는데 좀 이번 유죄 판결로 좀 다시 좀 원점으로 돌아갔다 좀 이런 그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두 번째 쇼미더뉴스 좀 봤는데 정상근 기자가 지금 이 평론을 할 때 순간 유튜브 접속자가 800을 돌파했었어요. 아, 네네. 지금 조금 700대로 내려갔지만 네. 정상근 기자한테 막대 사탕 하나. 예. 와, 이거. 아까 배 소장님 할 때는 700명 아이고, 정도 감사합니다. 들어오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할 때는 10군 하는데 네. 정상근 기자의 인기가 엄청나네요. 아니에요. 사탕 드시고 감사합니다. 힘내시고요. 아니 앞에서 성과가 바로 보이니까 네. 저는 생방송으로 깨나도 앵커 DJ 최일구고요. 인사이트계의 배종찬 소장, 정상근 시사 전문기자 함께하고 있습니다. 배 소장님 세 번째 네. 쇼미더뉴스 뭐예요? 아 이거 정말 우리 청취자분들 어떻게 돼가나 궁금하실 텐데 구미 경북 구미 친모 미스터리입니다. 네, 미스터리, 미궁 이런 네. 수식어가 항상 따라붙는 사건인데 경찰이 그 인근의 그 산부인과를 압수수색했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아직까지도 이게 가닥이 안 잡히고 있는데 이게 원래는 외할머니로 알려져 있는데 이 숨진 아이의 3세 여자아이의 엄마인 걸로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네. DNA 검사 결과. 예, 근데 병원 기록도 없고 하다 보니까 경찰에서는 구미뿐만이 아니고 인근 4개, 인근 3개 지역까지 포함해서 이 친모죠. 이제 외할머니 친모 성모 씨가 과연 어디에서 애를 낳았을까? 이 산부인과 무려 170곳을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170군데나요? 네, 그러니까요. 과연 이렇게 해서 과연 밝혀진다면 좋은데 밝혀질 수 있을까도 상당히 또 궁금해지는 상황인데 그래서 제가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한번 통화를 해봤거든요. 예. 우리 또 배시니까 했더니 본인이라면 아예 이 성모 씨와 딸이 김모 씨인가요? 이 두 사람을 좀 대질해 보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한 명의 여자아이가 아이를 바꿔치기 한 거라면 사라진 건데 지금 일각에서는 정말 아이가 있는 거냐 사실 이 아이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차라리 두 사람을 프로파일러를 통해서 대질한다면 뭔가 답을 얻어낼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조언을 말이죠. 네. 배 소장께서 이거 끝나고 나가시면서 구미경찰서에 좀 전화를 해서 네. 조언을 좀 해주세요. 이런 수사에 대한 이런 참고 좀 해주시라고. 예, 제가 잡혀가는 건 아니겠죠. 전화하는데요. 알겠습니다. 네. 네. 제보하듯이 한번 해주시고. 네. 정상 기자. 그 네. 마지막으로 이 친모가 혼자 아이를 낳은 거 아니냐. 아무리 뭐 압수수색해도 뭐 증거 나오는 게 없으니까 결국 혼자 낳은 거 아니냐. 네, 맞습니다. 뭐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실제로 경향신문도 이 석모 씨가 출산이 임박한 시점이 2018년을 전후해서 이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이 출산 준비 그리고 셀프 출산 이런 단어들을 다수 검색한 사실을 경찰이 파악했다. 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셀프 출산을 검색한 기록을 찾아냈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포렌식으로 찾아냈는데 그리고 출산 이후에도 온라인으로 그 육아용품을 다수 주문했다 이런 사실도 확인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다만 이 비슷한 시기에 이 성모 씨의 딸 이모 씨도 딸을 출산을 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 관련 사실을 이 출산의 증거로 단정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주변인들의 진술도 계속 확보 중인데요. 이 출산 추정 시기가 2018년 1월에서 3월쯤인데 이때 이 성모 씨의 몸이 좀 불어 있었다 이런 증언도 있었다고 하고요. 그래요? 그리고 평소에 입던 것보다 더 큰 치수의 옷을 입고 다녔다 이런 증거도 확보했다고 합니다. 네. 자, 경찰 수사 결과 계속 지켜보도록 하자고요. 자, 청취자 여러분 방송만 잘 듣고 계셨으면 금세 맞힐 수 있는 쇼미더 퀴즈 드릴게요. 나라를 뒤흔들었던 이 사태를 심판하기 위한 재판. 지금까지 무죄 행렬로 이어져 왔는데 어제 드디어 첫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을 줄여서 언론 등에서 흔히 이거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뭘까요? 뚱커벨 힌트 주세요. 동물의 정상 기자. 네. 이 농단 정말 심각한데 3법 농단은 아닌 거죠.
오법 농단보다 작습니다. 아, 3법과 5법 사이. 네네. TBS 앱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정답 보내주십시오.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청정자연과 과학이 만난 프리미엄 생수 닥터코아에서 커피 기프트콘, 마음까지 편안한 소파 G2 가구에서 커피 기프트콘, 환독 화장품에서 스펠라 여성용 화장품 세트를, 전국 자동차 정비업체 판매 원바이오 케미칼에서 큐마크 품질 인정 온실가스 매연 감소제를, 아이들도 마실 수 있는 1년 발효 유기농 프리미엄 탄산음료 베리크를, 부모님 드리려 샀다가 내가 다 먹어버린 과자 화성당 제과에서 건강 과자를, 층간소음 해결은 제로블럭, 제로블럭에서 매트, 판촉물은 베픽, 베픽에서 친환경 허스키컵, 달콤함과 행복한 맛을 선사하는 타르트면과 카페민용에서 디저트 상품권, 자연성분 화장품 라피네제이에서 피부 탄력 회복에 좋은 렉스리 크리에이티브 3종 세트를 드립니다. 네, 아까 두 분이 힌트를 주시는데 뭐 3법, 5법 뭐 이렇게 그런 힌트 좀 너무 어거지 아니에요? 준비 좀 해서 좀 가져오시고요. 네. 자, 쇼미더뉴스 지금까지 배종찬 소장,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쇼미더뉴스.